10억 원 세금을 내기 위해서 10억 원의 부동산을 대신 지급하는 상속세 납부에 대한 고민을 전부 해소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세무사 최재혁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6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상속세 납부 기한을 뒤로 미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상속세 납부에 대한 고민을 전부 해소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높은 세율로 인해 최고 기업인 삼성도 상속세를 한 번에 납부하지 못하고 분할해서 세금을 내고 있다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뿐만이 아니더라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재산가액 중 대부분을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 기한인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상속세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세금을 6개월 이내에 마련하기 어렵더라도 이 상속세 납부를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현금 대신에 부동산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분할 납부인데, 분할 납부는 납부해야 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까지 납부 금액을 분할해서 납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단 납부해야 할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해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납부해야 될 세금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할 가능한 세금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가능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의 절반 이하의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납부해야 될 상속세 세금이 1천만 원 이하라면 1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할 납부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만약 납부해야 될 세금이 1,8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의 구간에 속하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먼저 1,000만 원을 납부한 뒤에 나머지 800만 원을 신고 기한 후 2개월 뒤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예시로 납부해야 될 세금이 만약에 2,600만 원이라면 먼저 최소한 2,600만 원의 50%인 1,300만 원을 기한 내에 납부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그 다음 2개월까지 납부를 하면 됩니다. 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2개월이라는 시간을 주지만 어떤 분들께는 납부해야 할 상속세 세금을 마련하기에는 짧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10년 동안 나눠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연부연납인데, 연부연납이란 상속세 납부 금액을 10년간 나눠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에 3가지 요건을 갖춰야만 가능하고, 일정 부분의 이자와 같은 가산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은 초과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중 상당액을 이 납세 담보로 제공해야 됩니다. 납세 담보란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국세청에 담보로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도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주는데, 국세청도 이와 동일하게 상속인들이 상속세 납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감안해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담보로 하면 연부연납을 허가를 해줍니다. 단, 담보 금액은 납부해야 할 상속세 금액의 120% 이상이어야 가능하고, 1억 원인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은 최소 1억 2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현금이나 보증보험증권 등의 경우에는 110%만 이상이어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연부연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신청 후에는 승인 처리까지 받아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요건을 갖추었다면 연부연납은 승인받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부연납을 할 수 있는 금액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매년 납부해야 할 금액은 연부연납 대상 금액을 연부연납 기간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면 되고, 또 그 금액은 1,000만 원은 초과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세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11억 원인 경우 10년간 매년 1억 원씩 나눠서 납부를 할 수 있는데요. 대신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1억 원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억 원에 대한 세금을 10년간 나눠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연부연납은 이자도 함께 납부를 해야 되는데, 즉 공짜로 10년간 나눠서 납부를 할 수는 없고, 매년 납부를 할 때마다 이자까지 같이 납부를 해야 됩니다. 연부연납에 대한 이자는 이 법으로 고정된 이자는 아니기 때문에 매년 세금을 납부하실 때마다 유불리를 따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연부연납에 대한 이자율은 1년에 2.9%에 해당하는데, 만약 은행 대출 이자율이 연부연납에 대한 이자율보다 금액이 낮다면 차라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세금을 일시납으로 납부를 해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 세금을 낼 현금을 당장 마련하기 힘든 경우에는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물납이라고 하는데, 물납은 다음에 4가지 요건을 꼭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은 초과할 것. 세 번째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가액은 초과할 것. 즉 상속받은 현금으로 충분히 세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물납 신청서를 제출할 것. 물납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와 상담을 꼭 진행하신 후에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납으로 상속세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 이 물납의 한도 계산은 다음에 2가지 계산 중 작은 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만약 한도를 생각하지 않고 물납을 진행했을 때 이 남는 금액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내야 할 상속세 금액은 10억
10억 원이고 이 물납한 부동산가액이 10억 원이라고 할게요. 이때 물납 한도를 계산했을 때 물납으로 인정받는 금액이 6억 원이 됩니다. 그럼 물납한 부동산 10억 원에서 이 물납으로 인정받는 금액 6억 원을 차감한 나머지 4억 원이 남습니다. 근데 국가에서는 이 나머지 금액 4억 원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6억 원 세금을 내기 위해서 10억 원의 부동산을 대신 지급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납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상속세 납부를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법과 또 물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속세 세금이 얼마 나올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상황에 세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지금부터라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부의 이전은 재산을 많이 남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속세 세금까지 준비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야 남은 가족들이 여러분이 물려받은 자산을 온전히 받아갈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